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개강이 되겠습니다. 쌤이 이제 오늘은, 자, 여기를 이제 수업할 겁니다. 이 단원 제목 이거 제가 붙인 거 아니거든요. 이건 나라에서 붙인 겁니다. 알겠죠? 자, 갑니다. 선사시대의 문화와 국가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제목을 딱 보면 이 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가 딱 나옵니다. 자,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선사시대. 자, 요거 뭐의 반대말입니까? 자, 역사시대의 반대말이 선사시대죠. 역사 이전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역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자 기록 이후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선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은 여기는 석기시대, 구석기, 자,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안 적으셔도 돼요. 제가 적을 만한 내용은 이따가 강조해서 적으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근데 여기 국가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한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청동기 시대 무렵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은 문명이 발생되고 문자 기록이 나타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으면 쇠기 문자, 이집트 같은 경우는 상형 문자, 중국에서는 갑골 문자, 뭐 이런 문자 사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여기 구석기, 신석기를 거치면서 이제 생산력의 증대, 뭐 이걸로 인해서 계급 분화가 일어나고 그 계급 지배의 산물로 이제 국가라고 하는 정치 조직이 탄생하죠. 알겠습니까? 그다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자를 사용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국가 형성에서 다루는 건 뭐냐면은 요거는 청동기.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나서 철기 시대. 요걸 다루는 거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자료실에다가 올려놨다는 예비학습을 제가 보라 그랬죠. 역사학에서 서양이나 동양이나 역사학에서 고대라고 하는, 이 고대라고 하는 개념은 강력한 전제 권력 또는 뭡니까? 강력한 왕권의 출현부터를 보통 진정한 역사의 출발인 고대라고 하는 시대 구분 단위를 쓰거든요. 그럼 우리 한국사에서 고대는 언제입니까? 우리 한국사에서의 고대는 AD 한 3, 4세기쯤 되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뭡니까? 그런 강력한 왕권을,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그 뭡니까? 이 중앙집권 국가, 요게 형성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한국사에서는 AD 한 2, 3, 4세기부터를 고대라고 하는 단위로, 시대 구분 단위로 보지요. 알겠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를 다루는 시대가 바로 선사시대의 문화와 국가의 형성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루는 건 바로 여기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을 확인을 해보면요. 지금까지 5년 동안 여기에서는 규칙적으로 한 문제가 나왔고, 딱 한 번, 2008년 수능에서만 2문제가 나왔습니다. 알겠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문제가, 한 문제가 꼭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정답률 의외로 안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사하면 무조건 엄청나게 쉬운 걸로 생각하지만, 수능이나 평가원에 나왔던 선사 문제는 그다지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따가 선생님이 기출 문제 풀면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선수들. 여기 보시면요. 지금까지 5년 동안 기출된 문제를 보면 여기서 몇 문제가 나왔냐? 여기. 자, 여기서 2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요 철기시대 보면 한반도에 부여, 초기고구려, 옥저동해, 사만 이런 초기국가, 초기연맹국가들이 등장하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문제가 3번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5년 동안 여기서 요 선사시대에서 문제가 나온 게 2문제가 있고 여기서 이제 3문제가 있고. 알겠죠? 4년 동안 분석하면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교재는 여러분들이 지금 6쪽을 펴보시면 되겠는데요. 6쪽을 뭐 굳이 그러니까 하여튼 6쪽 한번 펴보세요. 자, 첫날이라 이제 조금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업 스타일을 서로 맞춰 나가려면 조금 어색할 텐데요. 아마 다음 주 화요일쯤 되면 좀 많이 익숙해지실 겁니다. 선생님이 항상 수업하는 방식이 그래요. 처음에 한 5분, 10분 정도 큰 어떤 아웃라인을 말씀드리고 나서 자, 하나씩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들. 여기는 이제 이 단어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도구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이제 소시기로 이제 구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처음에 이제 구석기 시대가 나타납니다. 구석기 시대가. 여기 이제 구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구석기 시대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뭐야? 신석기 시대죠. 근데 이제 신석기 시대인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여기 중간에 뭐가 있어?
여기 중간에 중석기 시대가 있습니다. 중석기 시대. 알겠죠? 근데 이 중석기 시대는 지금까지 수능 시험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한반도에서 일반적인 문화가 아닙니다. 일부 지역에 국한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가볍게 여러분들이 들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요 구석기 시대는 이제 돌을 떼어냈기 때문에 뗀석기를 사용하던 시대죠. 그런데 이제 신석기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을 아주 정교하게 갈아서 이제 도구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간석기라고 하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어디냐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1만 년 전쯤, 기원전 한 8,000년경쯤에 시작되고 있는 요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신석기 문화가 되겠습니다. 신석기 문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교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마다 약간 다른데,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지금 수능에 출제하는 교과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비 고3들,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를 기준으로 하는데, 최근 3, 4년 동안은 교과서가 거의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재수생들, 삼수생들, 지금 현재 고3들 교과서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교과서 최근 한 3년 동안 거의 바뀐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교과서에 약간 표현이 이제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에 청동기 문화가 유입된 게 언제냐? 기원전 15세기경입니다. 알겠죠?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쯤에 우리나라의 만주나 한반도 쪽으로 청동기 문화가 유입됩니다. 알겠죠? 여기에 바로 요 빨간 요게 바로 뭐라고? 청동기 문화.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들 내신에서 배웠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는 어디에서 유입된 거야? 중국계야? 중국계가 아니라 만주계,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북방계라고 하죠. 북방계.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시베리아 계통이라고 하죠. 근데 뭐 이건 뭐 중요한 표현은 아닙니다. 뭐 시험에 뭐 이것 때문에 나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한국사 검정 시험까지를 대비하는 사람들은 좀 들어두시면 좋겠죠. 근데 이제 수능과 관련해서는 이런 걸 출제하기 어렵습니다. 왜 뭐 출제하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것은 좀 복잡한 얘기고. 자, 됐죠? 자, 그다음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청동기 문화가 이렇게 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청동기 문화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자, 정확한 시기는 알기 어렵지만 기원전 4, 5세기경입니다. 자, 기원전 4, 5세기경이면 여기서 세계사 공부해 보신 적 있죠? 뭐 잘은 몰라도 기원전 4, 5세기경이면 중국이 어떤 상태냐면은 춘추 전국 시대 중에서도 전국 시대야. 상당히 정치적으로 혼란해. 알겠지? 자, 정치적으로 혼란하면 자, 뭐가 발생하냐면은 대량의 유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대량의 유민들이 요동 땅이나 아니면 한반도 쪽으로 흘러 들어와요. 그 중국계 유민들에 의해서 발달된 중국의 철기 문화가 우리 한반도 쪽으로 이게 뭡니까? 유입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요게 기원전 4, 5세기경이고요. 자, 요게 바로 뭐냐면은 중국계 철기 문화가 되겠습니다. 중국계 유민들에 의해서 우리 한반도 쪽으로 철기 문화가 유입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철기 문화가 이렇게 돼 있어. 제가 이 그림을 왜 이렇게 그리는지는 뭐 대충 아실 거예요. 뭐냐면은 그림 그대로예요. 우리 한반도에 청동기 문화가 이렇게 한반도 중남부 지역으로 이렇게 서서히 확산되어 가고 있는 중에 중국계 어떤 정치적 변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국계 유민들에 의해서 한반도의 서북부 지방이라든가 요동 지방에 이렇게 철기 문화가 유입돼 가지고 요게 한동안 병존하는 시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엄밀히 말하면 여기가 초기 청동기, 후기 청동기야. 그 다음에 여기가 초기 철기, 후기 철기야. 자,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후기 청동기하고 초기 철기가 이렇게 겹치는 양상이 나타나는 거죠. 알겠죠? 자, 근데 교과서 표현으로는 뭐라고 하냐? 교과서 표현으로는 여기를 뭐라 그래? 여기를 그냥 교과서에서는 여기를 뭐라고 한다? 여기를 그냥 청동기 시대라고 합니다. 청동기 시대. 교과서 표현으로는. 그 다음에 그리고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이 시기를 뭐라고 하고 있어? 초기철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초기철기 또는 뭡니까? 철기시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은 여기는 후기청동기이자 초기철기시대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는 이렇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 이렇게
소시기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잘 봐. 요렇게 가르는 기준이 뭐라고? 도구죠, 도구. 도구죠? 여기는 뭐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죠. 이게 석기를 사용했다는 거지? 이 석기를 다듬는 정도에 따라서 여기는 뭐야? 여기는 뗀석기, 여기는 간석기지. 돌을 갈았지? 자,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가 뭐라고? 여기가 이제 구석기 시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신석기 시대고, 여기가 청동기 시대고, 여기가 철기 시대야. 자,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인 도구가 여기 뭐라고? 여기는 도구. 자, 여기는 뭐라고? 여기는 뗀석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간석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진자료 한번 보세요. 사진자료. 여기 다음.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신석기 시대의 이제 주요 유물인데 선생님이 좀 이따가 차근차근하게 정리를 한번 할게요. 이게 뭔지 알죠? 이게 뭐예요, 이게? 빗살무늬 톡이죠. 이렇게 빗살무늬가 있다고 해서 이제 빗살무늬 톡인데 우리 한반도에 상당히 신석기 시대의 아주 일반적인 토기가 바로 이 빗살무늬 톡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름 뭐예요, 이게? 여기 이름 뭐예요? 지금까지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 한국사 검정시험에는 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교과서에, 여러분들 교과서에 토기가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토기가. 또 9개 나옵니다, 9개. 어쨌든 교과서에 나오는 토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자, 요렇게 어떻게 했다고 이게? 덧무늬입니다, 덧무늬. 알겠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자, 여러분, 덧무늬 톡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이게 뭐처럼 생겼어? 뗀석기처럼 생겼잖아. 근데 이게 뗀석기가 아니라 뭐라고? 농경굴지구라고 하는 거예요, 농경굴지구. 땅을 고르는 데 이용됐습니다. 농경굴지구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요게 뭐예요, 요게. 가락바퀴죠? 가락바퀴. 자, 가락바퀴인데 이건 뭐예요, 이거? 실을 꼬는데 사용한 겁니다, 이게. 알겠죠? 이걸 통해서 신석기인들이 이미 간단하지만 초보적이지만 직조 기술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게 바로 이 가락바퀴죠.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 뭐예요, 이거? 암사동 신사유적지인데, 아까 암사동 선사유적지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신석기 시대 움집이죠, 움집. 이걸 복원해 놓은 거죠. 좀 이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건 뭐예요? 조개 껍데기 가면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신석기 시대의 주요 유물인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뭐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역사 시대를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사 시대를 공부하고 있단 말이야. 선사 시대는 기록 이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탐구 방법이 뭐야? 유물과 유적이죠. 이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약간의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당시 사람들의 어떤 사회 모습이라든가 생활 모습 이런 걸 추론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갑니다, 여러분. 다시 여기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 자, 도구가 뭐라고 얘기는? 각종의 뭘 사용했다? 돌을 갈아서, 정교하게 갈아서, 돌보습. 자, 그 다음에 돌괭이, 돌낫. 알겠죠? 자, 우리 지금 한반도에 지금 수백 점 이상의 아주 정교한 뭡니까? 간석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간석기가 되겠어요. 간석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여기는? 자, 여기는 뗀석기죠, 뗀석기. 주먹덮기, 집게, 찌르게,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간다. 아니, 적을 필요 없어요. 이거, 뭐, 요점 정리 같은 거 다 어딘가 다 돼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자, 뭐가 있어? 각종 뭐 뼈도구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토기 문화가 시작되죠? 농경과 정착 생활의 결과 이제 토기 문화가 시작되는데, 여기 있는 신석기 시대에 사용됐던 토기가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 4개가 나와요. 신석기 앞에 사용됐던 토기가 이제 뭐 이름민무늬 토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저기 봤던 덧무늬 토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아비문 토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문 토기는 이제 눌러찍기문 토기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다 몰라도 되는데 신석기 시대에 가장 일반적인 토기가 뭐라고? 우리 한반도 전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출토되고 있는 토기가 뭐냐면은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요 토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재미없지. 첫날이라 그래.
니네들 완전 시체 같은 표정을 짓고 나도 좀 만만치 않다. 이 호흡을 맞춰가지고 이제 종강할 때는 정말 아름답게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지금 마음이 좀 그렇다. 자, 이제 봐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청동기 시대인데 이게 무슨 동자야 이게? 오빠, 이게 무슨 동자야? 이게 구리 동자죠? 근데 이제 구리는 금속의 속성 때문에 어떻습니까?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청동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이 구리에다가 뭘 합금시켰다는 거야? 주석이라든가 아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합금을 시켜서 그걸 이제 뭐라 부르는 거야? 이걸 청동이라 부르는 거죠. 그게 이제 주석의 합금 비율이 높으면 청동이라 부르고 아연의 합금 비율이 높으면 이걸 황동이라 불러요. 근데 어쨌든 간에 동자는 구리 동자야. 맞지? 자, 아주 간단한 상식. 옛날에 서울대 인문2에서 수시할 때 물어봤던 것으로 유명한 문제야. 왜 역사적으로 철기 문화가, 그러니까 청동기 문화가 철기 문화보다 더 빨리 나타나는 거야? 야, 중대보고. 왜 이게 이거보다 먼저 나타나는 거야? 자원의 편재성이나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녹는 점 때문이야. 요건 이제 900도 정도에서 재련이 가능하고 요건 1400도나 1500도 이상에서 제철이 가능해. 알겠지? 자, 인류가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자연 산불이나 이런 데서 인류가 얻을 수 있는 불은 한 6, 700도밖에 안 되죠. 근데 900도나 1000도 정도 돼야만 이 구리를 재련을 하는데 이건 이제 뭐야? 이건 이제 숯이나 이런 걸 사용했겠지.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서 더 높은 화력을 낼 수 있으면서 이게 제철이 가능했겠지.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얘보다 이게 먼저 나타나. 그래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러면 청동기로, 자, 여러분 청동기로 뭘 사용했을까? 청동기로 뭘 사용했을까? 일단 이거 사용했겠지. 이거. 알겠죠? 이거 사용했겠지. 그 다음에 자, 뭐 제기 이런 거 다 합쳐서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이런 말은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 써도 될라나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해. 위신제. 위신제가 뭐야? 위신제. 자기 권위를 뽐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다. 이런 뜻이지. 즉, 이 위신제는 어떤 게 있을까? 청동거울, 그 다음에 청동방울. 오케이? 이런 게 위신제지. 자신의 권위를 뽐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조심하자. 자, 청동기로 아마도 이런 거 만들었는데, 자, 조심해야 될 거. 청동기로 뭐는 못 만든다. 이게 있다 없다 이게.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 이건 없다는 거야. 이거. 알겠죠?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 요즘에 모의고사 여러 번 나왔어.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 여러분들 그 문제를 한번 봐봐. 어디냐면은 18쪽의 6번 문제를 봐봐. 자, 18쪽의 6번 문제를 보면 이게 언제 문제야? 이게 작년 9월 평가 문제지. 작년 9월 평가 문제인데 요 그림을 보면 그게 아예 오른쪽에 설명이 나와 있어. 청동기 시대의 생활상을 보여줍니다라고 아예 나와 있어. 옆에. 맞지? 그러면 갑을병정 중에서 청동기 문화를 고르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정의 왜 틀렸어? 정의 왜 틀렸어? 청동으로 만든 나를 띄웠을 것입니다. 이게 왜 틀렸어? 이게 선생님이 청동제 농기구란 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건 있다 없다? 이게 없어. 구리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농기구로 날카롭게 찌르는 창으로 사용할 수 있어도, 또는 화살촉이나 이런 걸 또는 장신구로 사용할 수 있어도 농기구로 만들어 쓸 수는 없단 말이야.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유물이 전혀 나오질 않아. 알겠지? 그래서 정의 그 말이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와. 세상에 동그라미 3번 해갖고 청동제 농기구 이런 말 안 나와. 이런 식으로 해갖고 표시를 해주는 거지. 알겠습니까? 다시 돌아와. 자, 그 다음에 쌤이 한번 물어보자. 여기 이거는 뭐였을 것 같아? 이거
청동기로 만든 무기 중에서 가장 당시에 뭐 요즘에 리니지 게임에도 나오더구만. 뭘 것 같아? 아마도 창이야, 창. 창. 알겠지? 창이야, 창. 청동창. 이게 제일 많았을 거야, 아마.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게 니네들 그 교과서에 나오는 다음 사진 한번 넘겨봐.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요령식 동검이라고 하는 거지?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이 비파형 동검, 요령식 동검이 이게 무기일까? 무기가 아닐 것 같아.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데 내가 봤을 때 무기가 아닐 것 같아. 무기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게 사실 무기일까? 나는 이 비파형 동검도 기본적으로 이게 위신제였을 것 같아. 위신제. 군장이나 족장의 권위를 뽐내는 그런 그 폼으로 차고 다니는 거지. 이게 정말 싸움에 사용되는 무기였을까? 나 그렇게 생각 안 돼. 당시 아마 청동기 시대의 무기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청동창이 주류였을 거야. 그 다음에 동물의 뼈나 석기로 이 돌을 날카롭게 가른 화살촉 있잖아요. 그 화살촉 같은 걸 이제 화살 쏘고 그 다음 창으로 찌르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이것도 기본적으로 내가 봤을 때 위신제였을 것 같아. 알겠죠? 아마 학교에서 다 그렇게 볼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조심할 게 하나 있어. 자, 그리고 나서 조심할 게 있어. 뭐냐면은 청동기 시대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단순한 거 좋아하잖아. 청동기 시대 무조건 청동만 사용했을 거다. 아니죠. 여기 청동기 시대도 여전히 뭡니까? 정교하게 가른 그 석기들을 다양한 석기들을 여전히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경용 간석기, 뭐 돌화살촉 이런 것도 사용했겠죠. 근데 가장 주로는 뭐야? 청동기에 농기구가 없으니까 농경용 간석기를 사용했는데 이 농경용 간석기가 여러분들 교과서에 3개가 나와요. 하나 뭐 저기는 이거 반달돌칼. 그 다음 또 하나 뭐 요거 뭔지 알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유구석부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도 있을걸요? 저기 있잖아. 팔 쪽에 사지자리 있잖아. 이게 홈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홈작이. 홈을 팔 때 사용하는 거예요. 홈을 팔 때. 홈작이. 그 다음에 그리고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청동기 시대에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간석기 3개가 나오는데 그 3개 자 하나는 뭐라고? 반달돌칼.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라고? 또 하나는 홈작이. 또 하나가 뭘 것 같아요? 바퀴날 도끼예요. 제가 바퀴날 도끼 왜 안 올려놨을 것 같아요? 바퀴날 도끼 잘 찾으면 우리 교재에 있어요. 저기 구쪽에 보면 두 번째 라인에 사진자리 두 번째 라인에 뭐가 나와요? 청동기 시대에 사용된 석기들 해갖고 거기 보면 동그랗게 나온 거 있죠? 이거 나오는 거 있죠? 이거 있죠? 이게 바퀴날 도끼예요. 여기다가 나무 이렇게 나무 끼워가지고 이게 여기 좀 날카롭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퀴처럼 생긴 도끼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다가 나무 끼워갖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여러분들 교과서에, 자, 봐봐. 내가 지금 뭐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시기별로 대표적인 도구 공부하는 거죠? 여기는 뭐야? 여기는 뗀석기.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각종 간석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뭡니까? 농경과 정착 생활의 결과물로 토기가 사용되는데 이 토기 중에 대표적인 건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가 되면 자 뭡니까? 청동으로 만든 무기와 위신제를 사용했고 청동제 농기구는 있다 없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자 여기는 무기 중에 대표적인 건 아마 창일 거고 그 다음 위신제 중에서는 뭡니까? 아마 저기는 요령식 동검이라든가 거울이라든가 방울이라든가 장신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사용됐을 거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그리고 자 조심해야 될 것은 청동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농기구는 주로 뭘 사용했다? 농경용 간석기 돌을 정교하게 갈아서 뭡니까? 이걸 통해서 농기구를 만들었었는데 교과서에 언급하고 있는 게 3개다. 하나는 반달돌칼, 요건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홈작이 시험에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박쥐날 도끼 아직까지 나온 적 없어요. 근데 앞으로도 안 나올 거냐? 그건 아니에요. 나올 겁니다. 아, 박쥐날 도끼는 나왔어요. 나왔어. 시험에 나왔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 철기시대. 아, 여기도 토기가 있죠? 토기가 있습니다. 자, 어떤 토기가 있냐? 여기는 청동기와 철기시대 가장 일반적인 토기가, 여러분, 빗살무늬가 없다고 해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이제 민무늬 토기라고 해요. 민무늬 토기. 자, 그 다음에 지금의 청천강과 압록강 유역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요령지방, 여기에서 이제 많이 출토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저기는 미송이식 토기. 이거. 미송이식 토기. 양쪽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게 특징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민무늬 토기하고 뭐가 있다고? 미송이식 토기가 있습니다. 미송이식 토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 민무늬 토기에다가 붉은 칠을 했다고 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붉은 간토기라고 합니다. 이게 청동기 시대의 가장 일반적인 토기가 요 세 개가 있어요. 여기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기는 철기시대. 자, 얘들아, 철기시대면 일단 철제로 뭘 만들었었을까? 철제 무기. 자, 그 다음에 또 뭐, 청동제 농기구란 말은 없지만 철제 보습이라든가,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철제로 만든 그런 각종 농기구, 이런 게 있겠죠. 철제 농기구. 철제 무기, 그 다음에 철제 농기구. 이런 걸 만들었었겠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저 하나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청동기 시대라고 해서 무조건 청동기만 도구로 만들어 쓴 거 아니라 그랬지? 가장 선진적이니까 요 이름을 이제 청동이라는 이름을 땄지만 실제로 청동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다양한 용도의 뭡니까? 간섭기가 사용되고 있어요.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아까 뭐라고? 우리나라에서 독자적 청동기 문화가 이렇게 쭉 한반도 중남부 쪽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정치적 변동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동지방이나 한반도 서북부 일대에 철기 문화가 이렇게 유입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3, 400년 정도 이렇게 함께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는 뭐라고? 여기는 철제 무기나 철제 농기구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전히 뭡니까? 자, 여전히 청동기가 사용되고 있죠. 자, 이때 뭡니까? 여기는 비파형 동검인데 여기는 무슨 동검? 세형 동검. 됐죠?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거울이 무슨 거울? 거치무늬 거울인데 여기는 무슨 거울? 여기는 잔무늬 거울이야. 잔무늬 거울. 알겠지? 자, 조심해야 될 것은 얘들아, 여기는 세형 동검이나 잔무늬 거울을 보면 이건 분명히 뭡니까? 청동이 동인데 이게 어느 시대 문화라고? 이게 철기 시대 문화라고.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됐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도 토기가 있죠. 자, 여기가 토기에 있는데 사진자료 한번 이거 넘겨봐. 이게 뭐라고 이게? 이게 뭐라고? 이게 세형 동검입니다. 알겠죠? 이 세형 동검하고 비파형 동검은 분포 지역이 완전히 달라요. 아까 봤던 그 요령식 동검, 비파형 동검은요, 주로 청천강이나 대동강 이북에서부터 어디까지? 요령 일대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 세형 동검은 주로 청천강 이남 지역에서만 분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형 동검은 아마도 중국 청동기와는 달라요, 이게. 이제 한국적 청동기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초기 철기 시대 유적지에서 나오고 있는데 한국화된 독자적 형태의 청동기입니다, 이게. 이게 세형 동검이에요. 이 산자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이게 토기에서 청동기나 철기 시대에 걸쳐서 아주 일반적인 토기가 뭐냐면은 민무늬 토기예요. 민무늬 토기인데 검은 간토기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알겠죠? 검은 간토기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뭘 것 같아, 이게? 자네 학교 어디야? 문화예술인? 이거 본 적 있어요? 아까 덧무늬 토기 봤지? 덧무늬 토기. 신석기였잖아. 요거는 뭐냐면 덧띠토기야. 덧띠토기. 덧띠토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잖아. 여기가 덧띠라는 거야. 이걸 단면을 잘라보면 여기가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여기가 삼각형 형태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 이건 덧띠토기라고 하는 건데 이 덧띠토기는 초기 철기 거고 아까 덧무늬 토기 있지. 덧무늬 토기.
덧무늬를 이렇게 했잖아, 덧무늬를. 그 덧무늬 토기는 신석기 거고. 알겠지? 이런 걸 구별하는 게 한국사 검정에는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어. 근데 수능이나 평가원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어. 근데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구별은 해두셔야 돼. 됐지?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요게 요 사진 자료가 뭘 것 같아, 이게? 명도전이지, 명도전. 중국 연나라화폐지? 그래서, 자, 당시에 지금 현재 뭡니까? 요동지방이나 청천강 이북지방이 연나라 영향권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연나라화폐 명도전이 진짜 수백 점이 막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뭡니까? 이걸 통해서 당시에 한반도의 서북부 지방하고 중국과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상당히 많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명도전이지. 알겠습니까? 자, 다시 돌아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여기는 철기시대 토기가 뭐라고 이게? 자, 이 철기시대 토기가 아까 자, 민무늬 토기하고 자, 그 다음에 검간 토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덧띠 토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자, 그래서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대별로 가장 대표적인 토기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도구하고 토기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구별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우리 교재를 보면서 선생님이 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냐면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 아마 여기는 뭐 필기할 게 여러분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는 구석기부터 보겠습니다. 구석기. 자, 아까 선생님이 이제 구석기는 뭐 우리나라에 70만 년 전부터 이제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자, 봐봐. 아까 선생님이 구석기 시대는 도구가 뭐라고? 돌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의 특성이나 이런 걸 잘 이용해서 돌을 떼어냈죠. 떼어냈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뗀석기라고 합니다. 주먹도끼, 집게, 찌르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뼈도구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때는 경제활동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게 이제 당시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냐 뭐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어떻게 한다? 아직까지 농경이 시작됐다 안 됐다? 여기는 아직까지 농경이 시작이 안 됐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겠어? 짐승을 사냥을 했겠죠? 사냥을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사냥 또는 뭐라고 하는 거야? 수렵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물론 이제 수렵은 지금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뭐 하여튼 조선시대까지도 수렵 다 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당시에 아마 수렵보다는 구석기 시대라고 하더라도 이 짐승들이 이게 동물들이 이게 바보도 아니고 인간한테 막 잡혀서 죽습니까? 당시에 도구라고 하면 지금처럼 뭐 엽청에 있는 것도 아닌데 뻔할 뻔자라 뭡니까? 이 돌도끼, 뭐 주먹도끼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몇 명이 무리지어 갖고 이제 그 무슨 뭐 이렇게 멧돼지나 이런 거 사냥하는 건데 얘네들이 뭐 바보같이 잡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수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진 않았을 거고요. 근데 이거 말고 뭘 했겠습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손쉬운 게 뭐였겠어? 그렇죠. 채집이죠, 채집. 열매 따먹는 거죠, 열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또 뭐 있습니까? 물고기 잡이, 어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살았을 거라는 거죠. 뭐 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 구석기 시대는요, 지금 현재 이제 얼마 전에 EBS에서 만든 그 뭐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한반도 인류 뭐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학자들이 보기에 이제 구석기 시대에 이제 우리 한반도에 살았던 이 구석기인들이 몇 명 정도 됐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봤어요. 한반도 전체에 살고 있는 구석기인들이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한 7,000명 정도 살았을 거랍니다. 7,000명. 한반도 전체에 살았던 구석기인들이 한 7,000명 정도 됐을 거랍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뭐 당시에는 뭐 도시가 형성된 것도 아니니까 뭐 이렇게 넓게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었겠죠. 아무래도 따뜻한 뭐 남쪽 쪽에 더 많이 있었을 거고. 서울 같은 데 얼마 있었을 것 같아요, 구석기인들이. 오늘날의 서울 전체를 따져도 한 200~300명 있었을 겁니다. 200~300명. 지금의 강남구 서초구 일대에 아마 한 30~40명 살았을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구석기 시대는 무슨 뭐 사회를 형성한다든가 뭐 이런 건 상상할 수 없죠. 이때는 뭡니까? 먹잇감을 찾아서 짐승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생활이고 이 동굴 속에서 이제 무리 생활을 하는 그런 아마 시대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것처럼 자, 뭐라고? 이동사회고 무리사회다. 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사회조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직 형성되기 전에 아주 뭐 그 열악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생활을 보면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야. 주거 생활을 보면 겨울에는 뭡니까? 겨울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어디? 동굴 속에 살았을 거고, 동굴.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뭡니까? 여름에는 이제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뭐 그런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지도에 보면, 자, 보세요. 왼쪽 지도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구석기 유적지를 지도에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자, 구석기 시대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자, 지금까지 구석기 시대는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수능에는. 마지막으로 수능에 나왔던 적이 98년입니다. 알겠죠? 오빠. 첫 시간에 선사는 다 그래요. 예, 재미없어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 수업을 안 하면요, 이 뒤가 연결이 안 됩니다. 이게 저도 그냥 저 뒤에 시험에 집중적으로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시험에 안 나오는데야. 근데 저 뒤에부터 하려고 해도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저 뒤를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거시기 하셔도 수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갑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상온 건모루 동굴 있죠? 그 다음에 그리고 연천 전곡리 유적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천의 전말동굴, 단양 수양계, 그 다음에 이제 공주 석장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한반도의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지들입니다. 배우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그렇다더라라고 하는 정도만 봐두시면 됩니다. 요즘엔 내신 시험에도 이런 건 잘 안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밑에 탐구활동, 탐구자료 1에 보면 중석기 시대가 나오죠. 이게 아까 여기 말하는 겁니다. 여기.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 한반도 전역에서 아주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 중석기 문화가 나타납니다. 자, 그게 왜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후적으로 봤을 때 이 구석기 시대는 기후적으로 봤을 때 빙하기하고 간빙기가 교차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석기 후기는 바로 뭐야? 자, 마지막 빙기인 비름빙기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여기는 빙하기였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빙하기 때는 아무래도 한국지리에서 배우죠. 해수면이 지금보다 한 50m, 100m 가까이 더 내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일본 열도하고 한반도, 그러니까 지금의 서남해가 상당히 육지로 드러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이동이 상당히 있었다고 하죠. 알겠습니까? 자, 그때가 이제 빙기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마지막 빙기가 끝나고, 자, 여러분, 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해수면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낮아졌던 해수면이 이렇게 점점점 높아지면서 지금과 같은 해수면을 형성한 게 언제냐면 신석기 시대 무렵에 지금과 같은 해수면이 형성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런 뭐라고? 빙기가 끝나고, 빙하기가 끝나고, 자, 이런 뭐라고? 후빙기. 자, 후빙기로 이제 기후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때는 우리 한반도에 주로 어떤 짐승들이 살았겠어? 가장 많이 사는 게 지금 현재 추정하기로 뭐냐면 맘모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이 사냥을 수렵을 하려면 당시 사람들의 도구가 어떻습니까? 자, 뗀석기 이렇게 주먹들이 이따만한 걸 붙잡고 수백 명이 무리지어갖고 맘모스를 몰아갖고 사냥을 했겠죠. 자, 근데 이제 이때 뭡니까? 빙하기가 끝나면서 요때 여러분들 그 교세를 봐도 어떻습니까? 우리 한반도에 맘모스나 술록이나 이런 덩치 큰 짐승들은 거의 사라지고 토끼나 여우나, 자, 그 다음 뭡니까? 작은 새, 이런 작고 빠른 짐승들이 우리 한반도에 살게 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사냥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당시에 이 사람들의 도구에도 변화가 생겼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덩치 큰 뗀석기 대신에 주로 뭘? 잔석기라고 하죠. 잔석기. 왼쪽에 산자리 보이죠? 자, 이제 뭡니까? 이런 그 주먹도끼 이런 게 아니라, 자, 이런 뭡니까? 3cm에서 5cm 정도 되는 아주, 자, 작아졌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잔석기라고 하죠. 이걸 뼈나 나무에다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사용한다고 해서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이음도구라고 하죠? 이음도구.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자, 그래서 이런 잔석기라든가, 여러분, 요거 잔석기라고 합니다. 잔석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었다고 해서 이걸 이음도구라고 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활이나 창도 이음도구 일종이죠. 이걸 사용하던 시대가 바로 언제라고? 이게 중석기 시대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중석기 시대는 선생님이 뭐라고?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중간에 과도기에 잠깐 나타나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거기 제가 써놨죠? 자, 거기 탐구자료 1번에 보시면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잔석기나 이음도구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게 언제다? 이게 중석기 문화다. 알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왼쪽에 보면 순배찌르기 산자리 보이죠? 야, 요 순배찌르기는 시험에 나와서 답이 될 리는 없겠지만 시험에 가끔 인용되는 사진자료야. 알겠지? 자, 여러분 순배찌르기는 뭐라고? 요거는 구석기 후기나 중석기 시대에 사용되었던 도구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순배찌르기 거기다가 구석기 시대 후기 그것만 딱 살짝 색칠을 좀 해놓으세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간다. 여기 한번 보자. 여기. 선생님 이제 요 신석기 시대만 말씀드리고 쉬겠습니다. 자, 여기 봐봐. 자, 지금으로부터 약 뭡니까? 1만 년 전에. 그러니까 BC, 기원전 한 8,000년경에 한반도에서는 무슨 문화가 시작된다? 신석기 문화가 시작됩니다. 여기부터는 시험에 나오는 데예요. 신석기 문화가 시작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름이 왜 신석기냐? 자, 어떻게 했다고? 자, 여러분 이 뗀석기를 어떻게 했다? 아주 정교하게 갈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간석기라고 하는데 뭐 돌보습, 돌괭이, 돌낫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사진자료 아까 거꾸로 한번 돌려보세요. 선생님이 아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 자, 아까 한 칸 더. 자, 요거 조심하시라 그랬죠? 요거. 알겠습니까? 농경굴치고 수능 시험에 나왔습니다. 수능 시험에 뗀석기처럼 생겼지만 이게 사실은 뭐라고 이게 사실은 땅을 고른 데 이용된 농기구입니다.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간석기입니다. 이게 사진자리 조심하십시오. 알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토기. 자, 선수들 기본인 상식입니다. 상식. 여기는 구석기 시대는 토기 문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신석기 시대가 되면 농경과 정착 생활의 결과 자, 음식물을 뭡니까? 조리하거나 저장하는 용도로 토기가 사용되는데 이 토기는 여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토기가 더 단단해지고 더 모양이 세련돼지고 그러겠죠. 그런데 신석기 시대에 토기가 지금 4개가 교과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4개가. 알겠죠?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는 게 뭐 이름 문문 토기, 자, 그 다음에 뭐 눌러찍기 문 토기, 뭐 이름 정도 알아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토기는 뭐라고? 이거. 이게 뭐라고? 표면에 이렇게 뱃살 무늬를 한,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 전 세계적으로도 시베리아 계통에서,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북아시아 쪽에서도 이게 아주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알겠죠? 신석기 시대의 중후기에 가장 대표적인 토기가 바로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라고? 자, 이건 덧무늬 토기가 되겠습니다. 덧무늬 토기. 알겠죠? 자, 여러분 신석기 시대 토기가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자, 갑니다. 얘들아, 신석기 시대가 되면 드디어 뭐가 시작된다? 자, 드디어 뭐가 시작되냐면은 물론 이제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런 거, 수렵이나 채집이나 어로 이런 것들을 여전히 많이 하고 있었겠지만 초보적이고 원시적인 수준이지만 농경 문화가 시작됩니다. 농경 문화. 이때 농경 문화는 조심해야 될 게, 자, 여러분 여기는 자, 농경이 시작되는데 오죽하면 이게 원시 농경이라 부르겠습니까? 벼농사나 보리농사 아직 아닙니다. 야, 벼농사나 보리농사는 그나마 농경 중에서 상당히 이게 수준이 높은 농경이에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는 자, 아직은 벼농사나 보리농사가 아니라 뭐라고? 조, 피, 수수 이런 겁니다. 알겠죠? 어쨌든 간에 농경이 어떻게 됐다? 시작됐다는 건 상당히 여러분들이 주목할 만한 겁니다. 이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이제 농경과 관련된 그러니까 유적 유물들도 지금 많이 나와요. 제가 밑에다 써놨습니다만은 그 평양의 남경유적이나 황해도 봉산 집탐리 유적에 보면 이런 거 안 해오셔도 돼. 이 빗살무늬 토기에 여기 탄화된 좁쌀이 요런 데 자국이 나와. 여기에 탄화된 좁쌀 흔적이 있다. 타담한 좁쌀 있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같이 이렇게 묻어 나와. 이걸 통해서 빗살무늬 토기인들이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농경을 알았구나, 농경이 있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추론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 써놨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동그라미 3번에. 자, 이거 통해서, 여러분, 이거 통해서 뭘 추론한다고? 이거 실을 꼬는 데 사용했다고? 이걸 통해서 신석기인들이, 한반도의 당시 신석기인들이 뭘 사용했다? 원시적이지만 수공업이 있었다는 거죠. 직조 기술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로, 자, 옷감이나 그물이나 이런 걸 만들어 썼다는 겁니다, 이걸.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 그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4번의 사회생활. 자, 여러분. 아마도 신석기 시대에 농경과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한반도에 그러니까 사는 이 신석기인들도 상당히 인구적으로 봐서 아마 늘어났을 겁니다. 근데 비로소 뭡니까? 이 사회조직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거죠. 이 사회조직은 아마도 뻔할 뻔대로 처음에는 혈연 단위가 중심이었을 거예요. 그 혈연 단위를 뭐라고 해요? 시족이라고 하죠, 시족. 알겠습니까? 근데 이 시족이라고 하는 혈연 단위가 같은 어머니, 같은 할머니의 자식들 그룹이죠. 이런 시족이라고 하는 이런 혈연 단위가 뭘 통해서? 조계혼관념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개의 시족 집단이 서로 자 뭡니까? 통합되면서 뭘 이루게 됩니까? 부족사회를 이루게 되죠. 부족사회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신석기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혈연 단위 또는 뭡니까? 시족의 바탕을 둔 부족사회라고 부르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런 뭡니까? 이 초기 부족사회 형성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 관념이 뭐라고? 조계혼 관념이라고. 거기 빈칸에 뭐라고 씁니까? 빈칸에 거기다가 조계혼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족외혼. 자, 여러분 족외혼은 뭐라고? 이건 뻔할 뻔자로 자, 종내혼의 반대말이죠. 같은 혈연 집단, 같은 집단 안에서 결혼하지 않는 풍습이죠. 알겠습니까? 이게 언제라고? 이게 신석기 시대에 생겨난 관념이라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주거생활. 이거 중요해요. 이거 보이죠, 이거? 이거 암사동, 서울의 암사동에 있는 선사유적지, 이거 보건도입니다. 이거 당시에 이제 여기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나중에 청동기 시대의 움집, 그러니까 이게 신석기도 움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청동기도 움집이라고 하고, 철기도 움집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다 같은 움집인데, 이게 좀 달라요. 신석기 시대 움집은 어땠을 것 같아요? 신석기 시대 움집은. 신석기 시대 움집은, 자,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어떤 모양일 것 같아요?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여러분, 옆에서 보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당시에 보험기술이 약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땅을 상당히 깊게 팠습니다. 1m에서 2m 이상 깊게 팠습니다. 거의 반지하. 이건 보온기술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움집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가. 이게 화덕자국이에요, 화덕. 중앙 화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진 자료를 보면 오른쪽에 7쪽에 보면 신석기 시대에 집터해갖고 중앙에 화덕자국 비슷한 게 보이는 거 봐요. 알겠죠? 이게 신석기 시대의 움집이에요. 나중에 청동기 시대 움집을 가보면 어떻게 돼요? 거의 직사각형 움집. 그 다음에 거의 지상가옥이고, 그 다음에 이 중앙화덕이 벽면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자, 나중에 보시면 이 신석기 시대하고 청동기, 철기 시대의 움집은 같은 움집이라도 완전히 모양이나 형태가 완전히 달라요. 여기 시험에 좀 종종 나오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동그라미 5번의 주거 형태를 보면 움집인데, 자, 움집의 구조를 보면 이제 원형이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둥근 사각형 형태고, 그 다음에 움집 중앙에 화덕이 위치하고 있다. 이게 이제 신석기 시대 움집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동그라미 6번, 요거 작은 별표 하나 쳐보세요. 제가 앞으로 칠하는 별표는 전부 작은 별표입니다. 되겠죠? 자, 여러분, 신석기 시대가 되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추술적 의미, 자, 또는 추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때도 있었을 거예요. 알겠죠? 아마도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우리가 보통 종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초보적인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종교 또 뭐라고 합니까? 원시신앙이라고 하죠? 이 원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냐면 바로 이때죠. 신석기 시대에 농경과 정착. 이러면서 이제 인간의 정신세계도 조금 복잡해지면서 이렇게 아주 초보적인 형태의 종교.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할 만한 게 이때 시작됩니다. 그 원시신앙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조상숭배, 영혼숭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자, 얘들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탐구 공부를 하면서 개념이 중요하다 이렇게 맨날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개념을 그냥 단어를 외우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까 제가 청동제 농기구는 없다. 이렇게 외우시면 곤란한 거죠. 아까 시험에는 뭐라고? 시험에는 청동으로 만든 농기구에 청동으로 만든 나를 끼웠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준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내가 개념을 암기를 해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죠. 원시신앙. 아, 이거 신석기 시대다. 자, 또는 뭡니까? 애니미즘. 자, 또는 뭡니까?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거 신석기 시대에 나타난 원시신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시험 그렇게 안 나옵니다. 이게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뜻을 알고 외워야지. 그냥 외우시면 문제 못 푸신다니까. 자, 여러분. 요 샤머니즘 할 때 이 샤머니 뭐예요, 이게? 무당이죠, 무당. 인간과 하늘의 중개자로서 무당을 숭배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무당을 따르는 게 이게 바로 샤머니즘이죠. 그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 토테미즘 뭔지 알죠? 특정한 동식물을 자신의 조상과 연계시켜서 숭배하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토테미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애니미즘 뭐 하는 겁니까? 애니미즘. 자연물에 정령이 있다고 여기서 숭배하는 이게 바로 애니미즘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이게 어느 시대다? 이게 신석기 시대다. 자, 그 다음 뜻을 좀 알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7번에 뭐 예술활동에 보면 이거. 조개 껍데기 가면. 알겠죠? 그 다음에 건너 페이지에 보면 뭡니까? 칠해거리 보입니까? 칠해거리. 자, 예를 들어서 짐승의 뼈나 이빨. 그 다음에 조개 껍데기. 이런 걸 가지고 장신구를 만들었다. 이런 거 보면 어느 시대 문화라고 이거? 신석기 문화라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신석기 시대는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청동기 시대나 뭐 고조선은 뭐 좀 이따가 보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 문제가. 뭐 아직 문제 풀만한 수준이 아직 안 되겠습니다만은 저기 한번 보세요. 어디냐면은 17쪽의 3번 문제 보세요. 17쪽의 3번 문제. 자, 선수들. 지금 우리가 배우는데 어디라고요? 선사시대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선사시대는 뭐라고? 문자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사시대 탐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유물이나 유적을 탐구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사회생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뭡니까? 약간의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러니까 탐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선사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 3번 문제 보시면 이게 정답률이 81%인데 이게 문제가 아주 평이했다는 거죠. 근데 한번 풀어보세요. 왼쪽에 간은 뭡니까? 왼쪽에 간은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모양. 빗살밍석이죠. 오른쪽에 있는 요 나는 뭡니까? 뭔지 알죠? 반달돌칼입니다. 반달돌칼. 쌤이 아까, 반달돌칼은 돌칼이지만 어느 시대 문화라고? 반달돌칼하고 바퀴달도끼하고, 그 다음에 홈자기 이 세 가지는 섞인데 어느 시대 문화라고? 청동기 문화라고 그랬죠? 뻔할 거 아닙니까? 뻔할 번째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가불병정 한번 골라보세요. 됐어? 정답이 4번 나와? 을과 정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너무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차근차근 여기부터 출발하다 보면 오늘은 무지하게 쉬운 내용인데 갑자기 다음 주 정도 되면 팍팍팍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신으로 공부했던 그 국사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수능 국사는 좀 속된 말로 졸라게 어려워. 그런데도 커트라인은 항상 47점, 48점이야. 왜? 서울대 가는 애들이 주력이야.
다른 사탕 과목과 완전히 달라. 신성한 과목이지. 수능 국사를 선택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제 이과로 말하면 물리투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지는 그 프라이드, 그런 우월감, 이런 걸 저는 가지실 만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탕 과목 한 2배 분량을 지금 기꺼이 선택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야, 봐봐. 갑에 뭐라고 돼 있어? 사유재산 제도와 계급 분화가, 계급이 발생했어요. 야, 좀 이따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뗀석기, 간석기에 비해서 이쪽으로 오면서 어떻게 한다고? 생산력이 증대되고, 알겠죠?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이제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고, 이것의 배타적 분배를 둘러싸고 뭐가? 계급 분화, 빈부격차, 사유재산 제도,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세계사에서나 우리 한국사에서나 사유재산이나 빈부격차, 계급분화, 이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뭐 갑은 틀렸을 거고. 자, 가는 어느 시대? 신석기 시대. 나는 청동기 시대를 말하는 거니까. 됐죠? 자, 그다음에 그리고 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을 무슨 소리예요? 야, 여기 있는 이 방금 내가 이야기했지, 신석기 음집, 요거 주로 어디에서 분포하고 어디에 나타나요? 강가나 해안가에 나타납니다. 하나같이 거의 대부분이 강가나 해안가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청동기 시대의 음집은 주로 어디? 언덕, 구릉, 그 다음에 배산임수, 이런 침식분지, 이런 곳에 하나같이 청동기나 초기철기 유적지들이 나타납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막 방어에 유리했다든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홍수 피해를 막고,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청동기나 철기 시대의 음집은 하나같이 언덕, 구릉, 그 다음 침식분지, 배산임수, 이런 곳에 나타나거든요.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을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병이 왜 틀렸어요? 병이. 쌤이 아까, 오빠, 승배찌르기가 언제라고? 그렇지. 구석기 후기 또는 중석기 시대에 사용되었던 도구가 뭐라고? 승배찌르기라고.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왔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 바퀴날도끼. 나왔잖아, 바퀴날도끼. 쌤이 바퀴날도끼는 조심하라고. 뭐? 청동기 시대에 사용되었던 간석기가 3개가 지금 교과서에 대표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반달 돌칼, 홈자기, 바퀴날도끼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병 틀렸다고. 됐습니까? 컴마 앞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야? 컴마 뒷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대체로 맞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근데 컴마 앞부분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자, 가와 나에는 모두 돌로 만든 농기구를 사용했어요. 맞는 말이잖아. 아까 쌤이 청동제 농기구란 말은 있다, 없다 그랬죠. 대신에 뭡니까? 농경용 관습기를 사용했다 그랬죠. 그겁니다. 이 3번 문제, 이게 참 유치한 문제. 정답률이 81% 같아도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니에요, 이게.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좀 이따 좀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